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 제가 일하는 곳에 동료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번에 내가 부동산을 갔는데 땡땡역 앞에 3층짜리 건물 있잖아. 그 건물 1층에 조그만 상가가 3개 들어가고 지하에 하나, 2층, 3층에서 총 6개 상가가 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200에서 250이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1200에서 1500을 버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어서 말을 했어요. 야, 근데 그 가게가 얼만지 알아? 32억이래. 이거 빚내서라도 사는 게 이득 아니냐? 라고 했더니 응, 너한테 그만큼 안 빌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건물주는 도둑놈들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문제가 많다. 불로소득으로 보통 사람 인건비보다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말이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32억이나 투자한 건데 1년에 1억 4천에서 1억 8천 정도는 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최대 소득이라 공실 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32억이면 은행에만 넣어둬도 4천은 나오잖아. 웬만한 주식이나 금사도 저 정도 이익은 나는데 도둑놈까지는 아니지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시 금리가 1% 초반이었거든요. 그 질병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인정을 해요. 건물 관리비로 나가는 비용도 있고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이자도 있으니까 건물값의 한 2%, 3% 은행 이자의 2배에서 많아야 3배까지만 임대 수익을 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저는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요. 근데 뭐가 이상했나요? 우선 투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저 돈으로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를 하던 달러를 사던 금시장에 투자를 하던 채권을 매입하던 저 정도 수익은 나요. 다른 투자처와 비교하면 위험성도 적고 투자 소득도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투자 수익도 아닙니다. 공실 나서 나가는 비용, 건물 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 세금 떼면 3%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투자에 대한 아무 존중이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도둑놈이라는 분들, 여기에 대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비싼 임대료를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 그 건물이 얼마인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은행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공감해 준다는 겁니다. 건물 임대료를 보고 건물주를 욕하는 분들에게 그 건물 가격에 대한 은행 이자를 얘기하면 은행 이자 정도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 4배, 5배가 넘는 돈을 버는 건 너무하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은행 이자만큼 돈을 벌면 누가 투자를 해요? 은행에만 넣어두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뭐로 돈을 법니까? 은행은 개인이 맡긴 돈을 갖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본 돈으로 이자를 주는 건데 모든 투자 수익을 은행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 형성돼야 된다고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시장이 돌아가나요? 당연히 은행 이자는 투자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은 곳에 형성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은행 이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려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행 이자는 왜 존중받아요? 지상 최대의 불로소득이 바로 은행 이자죠.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은행 이자에 비하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공부와 이해는 기본이고 끊임없이 연관 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건물 관리에도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은행이자가 올라가면 좋다고 해요. 장담하건대 대출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이자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애초에 불로소득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게 아니었죠. 내가 할 수 없기에 투자를 죄악시하고 투자 수익을 이악 물고 부정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불로소득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인 은행이자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로소득은 누구나가 원하고 추구하는 이상이지만 내가 얻을 수 없기에 악으로 규정했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집단의 이기심인 거죠. 세상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면 없는 겁니다. 부동산 수익, 주식 수익 뺏은 후에 상표권에 대한 수익, 저작권에 대한 수익, 디자인권에 대한 수익도 뺏으실 건가요? 이들의 주장대로면 불로소득으로 지불하기 딱 좋은 자산들입니다. 불로소득을 없애려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를 픽스시켜야 될 겁니다. 금융산업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미술품, 금, 그 외 모든 투자상품의 가치를 픽스시켜야 되고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로소득은 물리력이 없었을 뿐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리력이
소비력에 대한 한계는 모든 인간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불로소득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게 돼야 된다고요. 불로소득을 부정하는 순간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의 성장이 늦춰질 뿐입니다. 언제까지 늙으면 폐지 주우실 건데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누가 가장 크게 반대하는지 아시나요? 국민도 소비자도 아닙니다.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그들이 대체되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찾게 되는 것이 노동의 숭고함이고, 안타깝게도 노동의 숭고함을 찾는 순간 더 진보된 시스템의 도입은 더 늦춰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최소한 은행이자에 대한 반감이 없다면 불로소득을 논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합리적인 수익이고,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면 부정한 수익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도 내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점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그 친구는 착한 친구입니다. 사고가 조금 좌편향되어 있을 뿐이지 애는 착해요.